안녕하십니까, 수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우의 수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할 게 첫 번째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수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테마로 연습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첫 번째로 보면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랬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고 C라는 친구가 있고 D, E 이렇게 5명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5명을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한 줄로 세울 거야. 그럼 한 줄로 세운다는 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이렇게 각각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니까 이때 이 5명이 이 5개의 자리에 앉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까? 5명이 딱 있는데, 자,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될까? 여기에는 5명 중에 1명이 앉을 거니까 5명 중에 1명이 앉을 거니까 여기 앉는 방법은 A가 앉는 경우, B가 앉는 경우, C가 앉는 경우, D가 앉는 경우, E가 앉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5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에는 A, B, C, D, E 중에 누군가 1명이 이미 앉아 있는 거니까 이제 두 번째 자리인 요 자리에는 첫 번째 자리에 앉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중에서 1명이 앉아야 되니까 요 두 번째 자리에 앉는 가지는 4가지가 될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제 3명 남았지. 3명이 아직 못 앉았으니까 남은 3명 중에 1명이 앉아야 되니까 3가지가 되고요. 남은 2명 중에 1명 앉아야 되니까 2가지. 그리고 남은 1명 중에 1명이니까 1가지. 이렇게 앉는 경우고, 이때 이 5명이 지금 동시에 앉는 거지. 우리 지난 시간에 동시에 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고? 각각의 사건들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이 총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총 12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A, B, C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자리에는 A, B, C 3명 중에 1명이 올 것이고, 1명이 왔으면 나머지 2명이 둘 중에 1명이 두 번째 자리에 앉을 것이고, 나머지 1명이 앉는 경우, 그래서 이때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6가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명이 일렬로 앉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고, 6명이 한 줄로 앉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연속되는 자연수의 곱으로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선생님이. 현재 5명이 있죠. A, B, C, D.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5명 중에서 뭐 할 거냐면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거니까 나머지 2명은 못 앉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의자는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의자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지? 5명 중에서 1명이 올 테니까 첫 번째 자리에는 5가지 경우의 수가 올 거야. 5가지 경우의 수가 오겠죠. 5가지 경우의 수.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는 어떻게 될까? 남은 4명 중에서 어쨌든 1명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남은 4명 중에 1명이 오는 거니까 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 자리는 남은 3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와야 되니까 이 자리에는 몇 가지가 온다? 3가지가 온다. 그래서 이것도 동시에 일어나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자연수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60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만약에 5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거야. 그래서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앉을 거야. 그러면 의자가 몇 개 있다?
2개 있을 거고 첫 번째 자리에는 5명 중에 1명이 앉을 수 있고 두 번째 자리에는 남은 4명 중에 1명이 앉는 경우의 수니까 총 20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하려고 선생님이 자, 이 A, B, C, D 이 5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 한 줄로 세울 건데 이때 A와 B가 이웃하여 서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웃한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붙어 있는 방법이 A와 B가 이웃하면 이렇게 서 있는 거지. A, B 이렇게 붙어 있거나 또는 B, A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 A와 B를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붙어 있을 거니까 자, A와 B가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C, D, E 이렇게 해서 이웃하면 한 명으로 보고 얘를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야. 그럼 4명을 한 줄로 세우면 우리 이렇게 하겠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와 B가 한 군데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방법이 2가지잖아. A, B 이 순서로 붙어 있을 수도 있고 BA 이렇게도 붙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A와 B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 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 거야. 네 번째 A, B, C가 이웃하면 어떡할래? A, B, C가 이웃해야 돼. 그러면 똑같아. A, B, C가 이웃한다는 건 A, B, C 3명이 이렇게 나야 되는 거야. A, B, C 그 다음에 또 A, C, B 그리고 B, A, C 그리고 B, C, A 그리고 C, A, B, C, B, A 그러니까 A, B, C가 이웃하는 경우는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을까? 6가지가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6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 6가지가 어쨌든 A, B, C가 다 붙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6가지는 뭐냐면 A, B, C 3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선생님이? A, B, C 3명을 일단 한 명으로 보고 D하고 E 이렇게 놓고 셋을 한 줄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거기다가 뭐 하면 될까? A, B, C가 이웃하는 경우가 6가지가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하시면 바로 이게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이거를 시험에선 이렇게 낼 것 같아. A, B, C가 이웃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 좀 지워볼게요. 자, A, B, C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으면 반대로 뭘까?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면 돼.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앞에서 계산을 했었다고. 전체 경우의 수가 120가지라는 걸 알았고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4, 32, 48가지.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120가지에서 48가지를 뺀 몇 가지? 7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자연수의 개수. 이건 뭐냐면 어떤 숫자를 주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가 몇 개냐 라는 거야.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첫 번째 얘는 이렇게 생겼어.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자연수를 가지고 첫 번째는 두 자리 자연수 즉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너무나 간단하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대상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이때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보면 되겠네.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5 중에 5개 중에 하나 1의 자리는 남은 4개 중에 하나가 오니까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가지수는 경우의 수는 총 20가지가 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세 자리 자연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5가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4가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3가지. 그래서 총 60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 1, 2, 3, 4, 5가 아니고 두 번째는 0, 1, 2, 3, 4 이렇게 5 이렇게 6개 해볼까요? 이렇게 0이 포함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10의 자리에 0이 오면 안 되죠. 이 0이 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0의 자리에는 0을 제외한 1, 2, 3, 4, 5 5개 중에 하나의 수가 오는 것이고 곱하기 자 5개 중에 하나가 왔어. 그러면 이제 1의 자리수에는 어떻게 될까? 1의 자리수에는 0이 와도 되지. 그러면 1부터 5까지 하나가 여기 왔고 그러면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가 빠지고 0이 들어오니까 총 다시 몇 개가 돼? 5개가 되니까 두 자리수는 5가지 곱하기 5가지 그래서 25가지가 되는 것이고 자, 세 자리수를 만들어 볼까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수 이렇게 있으면 마찬가지야. 이 100의 자리수에는 뭐가 올 수 없어? 이 0이 올 수 없어. 그러면 이 1, 2, 3, 4, 5 5개 중에 하나가 와야 되니까 5가지가 올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5개 썼으면 이제 숫자 몇 개 남았어? 0 포함해서 다시 5개가 남았죠? 그럼 5개 중에 하나가 10의 자리에 오고 남은 5개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와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번외편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볼까요?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볼게. 1, 2, 3, 4, 5 이 5개 가지고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세 자리로 할까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짝수가 오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줘. 그랬어. 짝수가 되도록 하는. 그럼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될까요? 짝수가 된다는 얘기는 요 1의 자리수가 짝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1의 자리수가 짝수인 경우는 뭐 있어? 여기에 2가 오는 경우하고 여기에 4가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2가 왔다고 결정된 거지. 그럼 2가 왔으니까 남은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어? 1, 3, 4, 5 4개 중에 2개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오는 경우 4가지 여기 오는 경우 3가지 그래서 끝에 자리가 2로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12가지가 되는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하면 자 여기에 이미 4가 왔다고 결정이 돼 있지요. 그럼 이 4를 제외한 나머지 1, 2, 3, 5 중에서 이제 뭐가 와야 될까요? 여기 와야겠지. 그러면 똑같이 4가지 곱하기 3가지. 그래서 끝에가 4로서 짝수인 경우 12가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 또는 이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총 2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경우에서 짝수가 오는 경우 반대로 홀수가 오는 것도 해볼 수 있죠. 1의 자리가 1인 경우, 3인 경우, 5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자연수의 개수를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조심해야 될 건 0이 포함되어 있으면 10의 자리 최고 자리 제일 높은 자리의 수에 0이 올 수 없으니까 그 0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대표를 뽑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대표를 뽑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그냥 대표 2명을 뽑는 것과 회장, 부회장 이렇게 뽑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회장하고 부회장은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A가 회장이 되고 B가 부회장이 되는 경우와 B가 회장, A가 부회장이 되는 경우가 다르지. 근데 대표 2명을 뽑아. 그럼 A 뽑히고 B 뽑히나 B 뽑히고 A 뽑히나 상관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를 뽑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야.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와 자격이 같은 경우의 대표를 뽑는 경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 자, 그러면 얘기는 이렇게 해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E가 이렇게 5명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의자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 앉는 사람,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이 회장이 되고 두 번째 자리에 앉는 사람이 부회장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앞에서 한 줄로 세우는 방법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A, B, C, D 중에서 회장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5가지가 될 것이고 그 나머지 한 자리 부회장은 누가 돼? A, B, C, D 중에 회장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회장으로 하면 되니까 이때 가지수는 곱하기 20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죠. 회장 1명 뽑고 그 다음에 부회장 1명 뽑고 그 다음에 사장 1명 뽑자. 자, 그럼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의자 3개가 있어. 그리고 첫 번째 자리는 회장 자리, 두 번째 자리는 부회장 자리, 세 번째 자리는 사장 자리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5가지, 4가지, 3가지. 그래서 곱하면 된다. 그래서 60가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격이 다른 대표는 우리가 앞에서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또는 한 줄로 세우는 방법, 이거랑 똑같은 방법이었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거야. 자격이 같아. 자, 그러면 자격이 같으면 이런 거야. 똑같이 A, B, C, D, E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그럼 대표 2명을 뽑을 거면 분명 대표 2명의 의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식대로 여기 A가 앉고 여기 B가 앉아, 여기 B가 앉고 A가 앉아. 이게 분명히 조금 전에 회장 부회장일 때는 달랐죠. 근데 이 2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같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2가지를 대표 2명 뽑을 때는 한 가지로 보겠다는 거네. 그럼 2가지를 한 가지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A와 B가 일렬로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만큼으로 나눠주면 그게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자, 먼저 똑같이 하면 돼요. 이 대표 첫 번째 대표 자리에 앉는 경우는 몇 가지야? 5가지가 있죠.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대표 자리에 앉는 경우는 남은 4명 중에 1명이 앉는 건데 이 20가지 안에는 뭐가 있다고? A, B, B, A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뭐 A, C, C, A 이런 식으로 해서 20가지죠. 그러니까 이 2가지 각각인 경우들을 전부 뭘로?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되니까 2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 즉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잘 봐. 대표가 3명이야. 대표가 3명이야. 그러면 세 자리에 앉을 건데 똑같습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할 건데 그 3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를 다 센 거지. 그럼 그 3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만큼으로 나눠주면 한 가지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 가지수는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대표를 뽑는 경우는 자격이 다른 대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서가 있다. 한 줄로 설 때 순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자격이 같을 경우를 우리가 순서가 없는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서가 없는 경우는 순서가 있는 경우를 구한 다음 나누어서 계산한다 라는 것이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경우의 수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했고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를 토대로 자연수의 개수를 계산하는 연습을 했으며 대표 순서가 있는 경우의 수와 순서가 없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